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정초에 제일 먼저 부여군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 고향이 바로 가까운 논산이어서 어릴 때면 자전거를 타고 이 낙화암에 놀러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늘 가깝고 제 고향처럼 늘 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여군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 의견을 좀 듣고 또 도정에 대해서 함께 우리 충남 도민으로서 부여 군민이시지만 동시에 충남 도민이시고 충남 도민이지만 또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동시에 인류촌의 전 세계인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집안의 몇째 아들, 몇째 딸로 태어났지만 그 집안의 구성원으로부터 지역의 구성원, 좀 더 나아가서 국가의 구성원, 전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이 다층화된 자기 관점과 자기의 어떤 책임감들을 함께 늘 공유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21세기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올겨울 무척 춥고 눈도 많이 내리고 여름에는 무척 덥고 이게 이러한 현상들이 기후변화 때문에 생겨난다고 그럽니다. 이 기후변화는 우리가 모두 배출해내고 있는 에너지 이산화탄소로 대표되어지는 온난화 가스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전 세계 사람이 함께 이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공통의 책임감을 느껴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는 부여 군민이자 충청남도 도민으로서 함께 생각하는, 만약에 여기에 대통령이 오시면 부여 군민이자 충남 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겠죠. 오늘 군수님과 충청남도 도의사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부여군 군의 문제와 충청남도로서의 문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를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정에 대해서 간략히 몇 가지만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28일 날 홍성 예산의 내포 신도시 여의도의 2개 면적 정도 되는 면적 300만 평의 도청 이전 사업을 완료시켰습니다. 도시를 건설하는 문제는 2020년까지의 과제인데 우선 올해까지 도청, 교육청, 경찰청 등 충청남도의 광역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 기관이 내포 신도시로 옮겨서 충청남도의 새로운 내포 시대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06년도에 도청 이전 사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신대평 지사님 시절이죠. 그래서 신대평 지사님 시절에 홍성 예산 지역에 내포 신도시를 건설하기로, 그래서 도청을 대전에서 옮기기로 결정을 하고 전임 지사님, 이완구 지사님 시절에 도시 설계를 해서 제가 이제 시공을 해가지고 잔금 치르고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도청 이전 사업이 충청남도의 역사에서 아주 커다란 전환점이 되어서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함께 기원하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충청남도가 출발한 것이 1896년 고종황제 33년에 충청남도가 충청도로부터 충청남도로 건도되었습니다. 그때의 충청남도 도청 소재지는 공주였습니다. 이 공주에 우리가 얼마 있었냐면은 36년 동안 공주에 있었습니다. 이 공주 시대의 36년 동안 충청남도는 충청남도로서 새롭게 출발을 했고 1932년도에 대전으로 옮겼습니다. 대전으로 옮긴 것은 1932년이고 그로부터 80년 만에 지난해 2012년 도청을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지명이 있든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도 늘 어르신들 신중하게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름 하나에도 다 그 이름값이 있고 이름에 운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도 왜 그 도시가 공주, 대전, 내포 시대로 옮기는 걸까요? 지난 대전 시대는 우리 산업화 시대를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산업화 시대는
서울과 부산이 축이 되어서 산업화 발전의 축을 이루어졌습니다. 그 교통의 중심 지역 대전에 충남도청이 옮긴 것은 이러한 산업화의 과정에 충남도청의 전기를 만들고자 하는 우리의 당연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내포신도시로 우리 도청을 옮긴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 2006년도 우리가 이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바로 시대적인 의미가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합니다. 그 시대적인 의미는 바로 서해안 시대를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하고의 거래량이 없었을 때 그때는 우리 서해안 시대가 별로 발전 안 했습니다. 부산이 왜 발전했겠습니까? 부산에서 센 정치인이 많이 나와서 발전한 거냐?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볼 때. 흔히들 정치인들이 우리 지역이 그 대통령을 배출 못해서 내지는 우리 지역에 센 정치인이 없어서 우리 지역이 수혜받았다라고들 이야기를 쉽게 합니다만 사실은 경제발전이라고 해서 경제발전의 사이클 때문에 변화하는 것이 더 큰 힘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조물자와 차관물자 그리고 미국의 시장에 의존해서 산업화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항구는 부산항이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일제 36년 동안 기본적으로 부산항이 또한 발전할 도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과 서울을 축으로 하는 산업화 축이 지난 산업화 발전 시대의 하나의 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한민국의 제1의 교역 상대국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대한민국의 서해안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서해안 개발 시대를 우리는 준비하기 위해서 도청이전 사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환황의 아시아 경제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발전 전략이 대한민국이 취해야 할 21세기 발전 전략입니다. 그런 점에서 충청남도가 내포 시대를 맞이하는 것은 이러한 서해안 환황의 아시아 경제 시대를 이끌어가는 충청남도의 미래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도청 이전 사업이 충청남도의 새로운 발전의 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포 신도시 발전을 꾸준히 잘 조직하고 이끌어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2년 7개월 동안 저는 도정의 제1의 목표를 삼농정책이라고 했습니다. 도지사가 지금 가장 크게 관심 갖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농업, 농어촌, 농어민이 좀 잘 살게 하는 방법을 찾고 싶어요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나요? 물어보면 농업, 농어촌이 잘 살아야 대한민국이 비로소 선진국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 우형제가 있다면 제일 막내가 이제 잘 살아야 형제가 모두 골고루 잘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지난 산업화 시대에 우리 산업화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농업, 농어촌이 좀 더 대한민국 선진 국가의 국민이 살만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위해서 제가 도지사로서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라고 지난 2년 7개월 동안 우리 농민 여러분들께, 어민 여러분들께 여쭤봤습니다. 그 여쭤본 결과로 크게 몇 가지 사업을 지금 방향을 잡아서 하려 합니다. 새로운 사업이 있느냐고요? 새로운 사업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장고 문 열고 찬장 문 열어서 기준에 있는 재료 잘 다시 닦아가지고 어떻게 맛있는 찌개를 끓이느냐 이 관점입니다. 새로 시장 볼 일 없습니다. 시장 가도 새볼 건 없습니다. 다 내 냉장고에 찬장에 다 있는 재료들입니다. 그래서 삼농정책을 크게 보면 저는 첫 번째로 가장 출발점을 국민 여러분들한테 호소하는 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싼 거 그냥 사다 드실래요? 우리 농업, 농어촌 다 내팽개쳐도 좋을까요? 그럼 국가의 미래가 있을까요? 국가가 안전할 수 있을까요? 안 그렇다면 우리 농업, 농어촌 문제 함께 좀 고민하고 살려주세요. 이거 좀 호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여의도 서울의 국회에서 농촌을 잘 알고 있는 국회의원들, 또 농촌의 지역으로부터 표를 얻는 국회의원들 숫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오히려 도시의 서민, 도시의 비정규직,
도시의 빈곤층, 도시의 시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지금 그들이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냥 외국 거라도 싼 거 사다 먹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국민 여론이 그렇게 휙 돌아가면 우리 농업 그냥 죽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바뀌면 우리 그건 모두도 못 이깁니다. 국민들이 우리가 어렵지만 식량 주권과 식량 안보 그리고 우리 농촌과 고향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농업 정책에 국가 재정과 관심을 쏟자라고 마음을 먹어야만 농업이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농업의 중요성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계속해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박근혜 당선자도 만나 뵙고 이 농업 정책에 대해서 조금 방향 전환을 하자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내용은 뭐냐면 1년에 대한민국이 농업 관련 예산을 15조 원을 씁니다. 15조 원의 예산을 쓰는데 그 중에 농어가에게 직접 직불금 형태로 소득 보전을 하는 직불금의 예산은 1조여 원 안팎입니다. 그런데 제가 농촌과 우리 어민들을 만나보면 정부에서는 뭔가 농어촌을 위해서 많이 했다고 하는데 정작 나는 받은 거 없어 이럽니다. 그래서 외국의 사례를 뒤져봤습니다.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우리보다 잘 산다는 나라들의 농업정책을 보니 우리와 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 나라들은 그 선진국에서는 농민이 100원의 연간 소득을 100만 원을 벌었다고 치면 그 100만 원 중에서 농업의 직불금 소득 보전 액수가 많게는 100만 원 중에서 45만 원, 45%. 적은 나라가 아주 적다는 나라 일본마저도 23만 원가량 포함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얼마냐고요? 우리나라는 현재 한 13만 원 정도 됩니다. 13%. 그래서 적어도 외국 선진국들이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쓰는 농가소득 직불금 보전 액수를 좀 높이자고 저는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득 보전을 해주고 나머지 자잘한 이런 정책 저런 정책 이런 정책 저런 정책이 한 400가지가 됩니다. 이 반찬 가짓수 줄이자. 정책을 줄여서 그래서 농어민들의 소득부를 직접적으로 보장해드리고 농어가가 실질적으로 자기 필요에 의해서 생산 혁신을 이루도록 방향을 바꿔내자. 이렇게 지금 정책을 다시 가다듬어서 새로운 정부에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과 함께 우리 농어민들한테 부탁드리는 건 국민들에게 우리 농수축산물이 세계에서 제일 안전하고 맛있고 좋은 식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리고 그런 신뢰를 얻기 위해서 우리 노력합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이 우리를 안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친환경 유기농 자연순환농법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우리의 농업 생산 혁신을 계속해서 이뤄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도, 농업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방법을 찾아봅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농민들이 단결해서 현재의 농업협동조합이든 아니면 농민들 스스로가 새로 만드는 협동조합이든 다 좋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좋으니 농민들이 단결해 주셔야 해요. 나 열심히 농사 지을 테니까 누가 알아서 팔아줬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해요. 예, 농협에서 그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농민들이 공동선별, 공동출하의 원칙에 따라서 단결해 주셔야 합니다. 절대로 가락동 개별 수집상들에 의해서 포전거래에 의해서 몇 푼 더 준다고 그쪽으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당장은 개별 농가 입장에서는 수입이 더 좋을 것 같지만 2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우리 그 농가 현실이 유통상들한테 매번 당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의 유통혁신을 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을 우리가 함께 기울여서 지역의 순환식품체계라고 표현되어지는 지역유통체계를 만들고 지역의 새로운 친환경 농업혁신들을 이뤄내고 또 그리고 여기에 마을 공간을 향한 마을 사업들을 강화해서 우리도 좋은 마을 공간을 같이 꾸며서 농촌 마을에 대한 좋은 우리의 새로운 변화를 이뤄내보자. 이런 내용들이 2년 7개월 동안 제가 여러분들한테 들었던 농정의 큰 방향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농정을 잘 앞으로 이끌어 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또 도정에서 또한 큰 목표로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우리나라가 임금님이 통치하던 나라로부터 위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도지사요. 조선시대 때 도지사 이름이 뭐였죠? 관찰사였습니다. 글자 그대로 그냥 관찰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임명한 거울의 사또 수령들이 일 잘하는지 관찰하는 겁니다. 중앙의 관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의 임금님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 계신 주권자 여러분들이 임금님이십니다. 그러면 관점이 바꿔야 합니다. 옛날에는 백성이 밑에 있었지만 지금은 백성이 임금님이기 때문에 그 임금님을 제일 위에다 놓고 다시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여기 첫 번째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이용호 군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뽑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사업을 하다가 이건 군 단위에서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워. 그러면 여러 군이 모여가지고 함께 뭔가 일을 해보자. 이래서 만든 게 도입니다. 그래, 이렇게 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도여야 합니다. 이렇게 관점을 좀 바꾸자는 겁니다. 이것을 일반적으로 정치 제도상으로는 지방자치 제도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방자치 제도를 잘 정립을 해서 이거 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한테 이렇게 베풀어주고 뭔가 해줄게라고 해야 그게 정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안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임금님이신 주권자들께서 자기 생활 단위에서 농사도 짓고 생활도 하고 하다 보니까 뭔가 필요에 의해서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서 그 일이 범위가 넓어지면 그 넓은 필요에 만큼 도의 역할이 생겨야 합니다. 도가 애하고 군을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와 시군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도와 시군과 중앙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문제, 이래야만 대한민국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대관해서 하기 힘듭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려운 이유는 청와대 터가 세서 그런 게 아닙니다. 5천만 국민들이 다 대통령한테 원하는데 대통령이라고 무슨 수를 걸어냅니까? 못 해냅니다. 아무도 못 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거꾸로 가야 합니다. 이제 국민이 임금이 시절이기 때문에 그 국민으로부터 다시 한번 행정이 재편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지방자치제도의 혁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읍면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이장님들 협의회가 있고 행정은 읍면동까지 끝입니다. 읍면동 더 아래 단위로 무슨 사무실 없잖아요. 지금 관공서. 그럼 그 마을 공간에 있는 그 주민들이 읍장님, 면장님한테 우리가 이만큼 저만해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데 행정이 뭐 좀 도와줘야 되겠어? 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해야 합니다. 근데 읍장님, 면장님의 필요에 의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라고 어떤 분이 저한테 물어보십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우리 마을 스스로, 우리 지역을 우리 스스로 살려고 하다 보니 우리끼리 자율적 틀을 만들고 규약도 만들고 약속도 만들어서 행정을 거기다가 끌어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충남의 지방자치로 학생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와요. 이렇게 해서 정부, 저도 청와대 대통령 만나뵈러 가지만 이명박 대통령을 뵙든 박근혜 당선인을 뵙든 마치 민원인 제기하듯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농업정책을 펴보니까 국가정책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하지 그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통령도 나라를 끌고 갈 수 있죠. 17명 시도지사가 와서 모두 지역에 우리 몇천억 주세요, 몇천억 주세요. 대통령 못 줘요. 줄 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해서 대한민국이 주권자들이 실질적으로 주인이 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뛸 수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다른 민주주의 이념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안 가면 대한민국 21세기의 선진국가로 도약을 못합니다. 지난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의 그 철권적인 리더십이 따라와! 이래가지고 갔지만
지금 이제 그 형태로 대한민국이 이끌어지기에는 대한민국이 너무 커져 있고 다양화되어 있습니다. 선진국가는 그렇게 해서 못 끌어갑니다.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주권자가 되어서 그 주권자의 관점에서 국가가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라야만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선진국가로 도약할 힘이 생긴다. 그렇게 우리가 대한민국의 체질을 개선해야만 보릿고개를 넘긴 그 부모님 세대들의 영광을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옛날 방식으로 남의 거 따라하라고 혼자의 지도력 가지고는 대한민국 이제 도저히 못 이끌 겁니다. 다 아시지 않습니까? 마을 이장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마을 일 보는데도 그렇게 혼자 못 끌고 갑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그의 주인으로 참석을 할 수 있는 어떤 틀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걸맞는 자치국권과 공무원의 혁신 사업을 하자는 것이 충남에서 제가 벌이고 있는 행정혁신과 지방자치제도의 확립 과정입니다. 이 틀을 통해서 저는 전국에서 제일 경제발전이 빠른 충청남도, 전국에서 제일 농업과 농어촌에서 살기 좋은 미래 비전을 만들어내는 충청남도, 또 이러한 관점과 이러한 태도로서 전국에서 어르신들을 가장 잘 보살피는 노인복지정책으로서의 충청남도, 또한 이런 관점으로 일을 하다 보면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차별 없이 한 구성원 내에서 살아가는 장애복지로서의 선진 충청남도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도정을 좀 살펴왔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부여 국민 여러분들께 대략 이 정도로 지난 2년 7개월의 도정에 대한 제 소회와 보고 말씀을 올리고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하실 기회를 좀 올려야 되겠습니다. 제 보고 말씀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